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사과하고 일주일 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이번에 엑스포 실패가 부산만 지금 속상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실패했습니까? 외신을 보니까 디플로매트가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전략이 다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디플로매트가 어떤 매체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각종 외교 전문가들 기고라든가, 이게 황색 언론이 아니에요. 예. 상당히 저명한 글이시래요. 이번 것도 상당히 그 한국 정부의 외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풍부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유념해서 보는 대목이 한국이 편견과 집단 확증 편향에 예. 빠졌다. 이 대목이거든요. 이거 거의 욕이에요, 욕.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권력층이 어떤 정상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이념적 확증 편향에 빠진 그룹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광신도 집단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거의 욕이라니까요. 욕이죠. 예. 개욕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게 확실히 외교지의 논조가 드러나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런 어떤 진단에 이어가지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이번 페인으로 분석하는 아주 독특한 시각인데, 네. 이건 우리가 유튜브에서 늘상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이렇게 공식 매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글로벌 사우스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문정인 교수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모든 게 지금 120대 40의 법칙으로 가고 있어요. 120대 40의 법칙. 예.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이 있었죠. 예. 그때 찬성 국가가 120국가입니다. 반대 기권 국가가 49국가예요. 어때요? 요번 표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이제 29, 더 못 나왔지만 그나마도. 예. 아니, 이번에도 로마까지 치면 43표니까. 예. 한국 29표하고. 그러니까 세계 구도가 120대 40으로 짜여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냐? 48개국입니다. 나머지 120개국은 아예 중립 내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제재.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에 부산 엑스포까지 전부 120대 40 법칙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120이 글로벌 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더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입니까?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지 않는 강대국이지만, 예.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 사이에 중국이 투자를 했고 글로벌 리더가 돼 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영향권은 서방 세계에서 절대적 패권이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 아프리카, 중동에 져준 통신 화웨이를 앞세운 기지국이 470만 개인데 미국이 4만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투자를 지금까지 주도해 오면서 사우디를 이번에 이란하고 화해시킨 것도 중국이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가 되면서 브릭스를 이끌고 있어요. 예. 그 브릭스에 이번에 참여국 신청국이 14개 국가인데 그 중에 1개 국가가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물안이 되고, 예. 그거보다 더 넓은 세상이 바깥에 펼쳐져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멀리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가지고 거의 외교 정책이 없는 나라가 마치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를 동맹을 강화하면은 저절로 나머지 표는 끌려온다는, 요게 집단적 확증 편향이라고 이 디플로맷에서 진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외교적 논평이다. 이런 점에서 이게 그동안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각종 매체에서 무수히 많이 지적했던 건데
우리끼리인 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20대 40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으로 계속 관철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세계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조류고. 근데 그런 조류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기 그 디플로맷에서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가치 외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 확증 편향이냐? 모든 세상을 이념과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그 공약, 개발 원조에 대해서도 이념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게 바로 이념 외교인데 안 통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걸 꼭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예. 내년에 공적 개발 ODA 예산을 45% 증액해가지고 1조 8천억 원을 지금 국회에 신청해놨고 예. 그 중에서 인도적 지원을 무려 188% 2배 증액한 7천억 원을 증액한 돈을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외교부 예산으로 증액시켜놨어요. 공적 원조 부분이 그렇게 많다는 공적 겁니까? 원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인도적 지원. 예.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 개발이라는 건 2, 3년을 갖다가 협의해서 상대방 국가하고 도로 까는데 할래? 예. 아니면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줄까? 그리고 이걸 깔면은 어느 제품을 쓸까? 여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게 공적 개발금인데 반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아웃풋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이기 때문에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이 예산을 7천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정부가 안 하는 일이고 보수 정부일수록 특히 외국에 이렇게 막 퍼주듯이 펑펑 그 예산 이런 인도적 지원 이런 거 안 하는 게 주로 보수 정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이제 인도적 지원 7천억 증액, 그다음에 공적 개발 45% 증액해서 1조 8천억 대략 해가지고 물경 1조 원의 예산이 부산 엑스포 선심용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부처 예산이 타격을 입었는데 유독 올해 외교부 예산만 거의 18% 가까이 증가합니다. 외교부만 그냥 돈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과학기술 예산 5조 원 줄어드는 동안에 외교부는 거꾸로 돈폭탄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게 5,700억이고 유치하는 데 쓰는 홍보 비용이 그다음에 내년에 주기로 한 게 1조 원이 넘는다 이게. 예. 그 돈은 지금 그대로 살아 있어요.